안녕하세요. DIY 태양광 소금물 자동차 만들기 이론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지와 태양광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체험편에서 이제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직접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로 실험을 해보면서 이론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지의 구조는 어떠하며 그리고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아마 전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건전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장난감이든 시계든 건전지를 교체해서 이제 다시 작동하는 걸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왜 움직일까요? 바로 건전지가 전기를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전지가 어떻게 해서 전기를 흐르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가 흐른다라는 건 뭘까요? 바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전하의 흐름을 뜻합니다. 근데 전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게 전자예요. 전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그리고 중성인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원자는, 자연에서 원자는 지금까지 118종 정도 발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은 이 플러스인 양성자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원자 속에 이제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전류가 잘 통하는 그런 금속들이 있죠. 구리, 은, 금 이런 금속들은 전류가 잘 통해요. 왜 전류가 잘 통하냐면 그 금속들은 이 양성자에게 구속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자유전자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전자는 평소에는 일정한 방향성 없이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어떤 힘을 받으면 한 방향으로의 흐름을 보여요. 이럴 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건전지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건전지를 생각하면서 전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극, 양극, 전해질입니다. 음극, 양극, 전해질. 자,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전하의 흐름을 전류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전하 중에서 좀 가벼운 이제 보통 이제 전자들,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린 전자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자, 전자가 필요한데요. 이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을 마이너스극, 음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었죠? 마이너스극, 음극이 전자를 제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전자를 제공을 했으면 그 전자를 또 받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 받는 물질을 플러스극, 양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양극, 음극, 양극. 그럼 전해질은 무엇이냐? 전해질은 이 전자와 이제 음극과 양극이 이 전해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해질은 좀 이제 생소한 말이죠. 전해질이라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으로 쪼개어져 전류가 통하는 물질이 전해질이에요. 이온도 또 생소하죠?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나 플러스 이런 전하를 띠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어떤 상태가 이온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소금을 화학 용어로
화합물로 이제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요. 소금과 염화나트륨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염화나트륨은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주면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으로 쪼개어지고요. 그 염화이온, 나트륨이온은 전하를 띄어요. 그래서 이 이온들이 이제 수용액 상에서 움직이면서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해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으로 쪼개어지고 그 이온들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통하는 물질이 바로 이 전해질이에요. 자, 좀 어려운 말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지는 세 부분으로,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극, 양극, 전해질이고요. 음극은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양극은 전자를 받는 물질, 그리고 전해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으로 쪼개어져 전류가 통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어쨌든 전류와 관계가 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5단원 에너지와 생활에 나와 있는 과일전지 만들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지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었죠. 음극, 양극, 전해질. 자, 과일전지를 살펴보면 과일전지는 음극으로 아연판, 양극으로 구리판, 전해질로 오렌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과일전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연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연이 오렌지와 접촉하면 전자를 내어놓게 됩니다. 왜 전자를 내어놓느냐? 그건 전자를 내어놓는 게 아연 입장에서 안정하고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당연해요. 뭔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이 아연판과 오렌지가 만났을 때 아연이 전자를 내어놓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아연 상태로 남아있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전자를 내어놓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연판에서 전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분홍색 화살표는 전자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은 아니에요. 자, 전자가 나오고요. 이 전자는 이 시계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구리판으로 오게 되죠. 자, 구리판이 전자를 받아들여요. 양극이 전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이었죠. 하지만 구리는 전자와 반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리도 전자를 내어놓으려고 하지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구리가 장소를 제공해줘요. 이 전자가 구리판과 접촉하고 있는 오렌지, 이 오렌지 속에 있는 물질과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렌지 속에는 신맛을 내는 물질인 시트르산, 다른 말로 구연산이라고도 해요. 시트르산이 들어있어요. 이 시트르산은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내어놓습니다. 수소이온은 구리판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수소이온이 전자와 만나서 수소기체가 됩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아연판과 구리판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장치거든요. 이때 언제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느냐? 바로 아연판이 전자를 내어놓을 때 아연은 어떤 화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보면 돼요. 그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었으니까 전자가 흐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아연판이 더 이상 전자를 내어놓지 못하게 되거나 오렌지 속에 수소이온이 남아있지 않게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이유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전기 에너지로의 변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이런 상황을 건전지로 얘기하면 바로 건전지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없는 전지를 1차 전지라고 얘기를 해요. 건전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1차 전지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배터리는 충전이 가능하죠. 그렇게 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전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고요. 전지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태양광 발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과일 전지에서요. 오렌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전류의 양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시계를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실험을 해봐야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지만 오렌지를 3개, 4개 더 많이 사용을 해야지 전류의 양이 증가해서 시계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제 그림에 하나만 나와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덧붙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